혁신 기술주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크 같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의 시대라고 보는 이유는 2010년부터 기술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에서 50년 기술의 시대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지난 거죠. 그러면 10년이 지났다라고 봤을 때 기술의 곡선으로 말하면 지금 녹색 곡선 있잖아요. 네. 이 녹색 곡선이 처음에 시작돼서 초반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옆으로 누워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산술 곡선보다도 못해요. 아주 천천히 이렇게 곡선이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 IT 버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딱 요 시대인 거죠. 기술에 흥분을 했는데 그 기술이 실제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린 바람에 주가가 너무 앞질러 오른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게 IT 버블이에요? 예, 맞아요. 기술이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신기술은 맞고 혁신기술은 맞는데 기술 성장이, 기술 속도가 너무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코로나 이전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19년도에 하반기부터 제가 유튜브에 센터타임하고 왔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초반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 기하급수 곡선에 지금은 곡선의 무릎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곡선의 무릎은 뭐냐면 그 녹색 곡선에서 둥그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무릎 요렇게 동그란 것처럼 여기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곡선의 무릎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1990년대 IT 버블 때는 기술에 흥분을 하고 나서 그 기술이 본인을 증명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하락해 버리는 거죠. 아까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에서도 흥분한 다음에 증명하기 전에 먼저 폭락이 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곡선의 무릎을 지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술이 자기의 이익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쓰니까 네. 곡선이.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수직선상에 있는 곡선의 무릎을 지난 때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오른쪽에 보시면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뭐냐면 시총 1조를 가는데 채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걸리지 않는 기업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왜? 기술이 서로 융합하면서 순식간에 돈을 버는 일이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 시작했었어요. 네. 이게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오큘러스잖아요. 맨 마지막 오큘러스. 네. 1조를 가는데 6개월이 안 걸렸어요. 예, 이 오큘러스는 무슨 기업인지 아시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VR, AR에서 VR 대표 기업입니다. 예, 지금 시대를 풍미하기 시작했죠. 네, 오큘러스는. 환멸을 줬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미 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바로 수익이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기술끼리 융합하는 이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는 사실을 네. 예, 많이 반영하고 신뢰하셔야 되고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술의 융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그 지도 보이시나요? 고정밀, 3차원 이런 모습 보이시나요? 이거를 예전에는 지도를 GIS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겠죠. 그냥 바로 말했는데 맞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S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공간 정보라고 불러요. 요즘은 지리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 보세요. 21세기 지도는 어떻게 됐나요? 평면이 아니죠? 3차원이죠? 네, 네. 그리고 아주 하이 퀄리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정보가 나와야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간 정보가 있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왜? 자율주행 차가 운행될 때 지도를 인식할 때 사람의 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뭘로 인식해요? 공간 정보. 공간 정보는 뭐냐면 다 숫자가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들이 읽는 건 숫자지만 공간을 감각하는 거예요. 결국 공간 정보가 제대로 돼야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길 옆에다가 센서를 박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달리면 그 센서를 차가 감지해가지고 이 차가 감지한 거를 뒤에 차가 소식을 받아보는 거예요. 네. 차들이 저게 몇 대가 몰려있다. 거기가 차가 막힌다. 거기 차가 없다. 이거를 하는 회사가 노키아가 산 회사가 그 센서 주변에다 센서 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네.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조그만 스타트업이 뭘 했느냐? 아이폰에 달려있는 GPS를 신호로 받아서 내비게이션을 돌리는 시스템을 생각해낸 거예요. 왜? 아이폰이 던져주는 GPS 정보는 무료거든. 거기다가 아이폰이 팔리는 만큼 정교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길 옆에다가 센서를 박는 기업은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유럽에다 제일 많이 센서를 갖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은 그렇게 해서 그 커브하는 양이 10배 늘어날 때 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은요, 아이폰 늘어나는 만큼 속도로 센서가 늘어나니까 10배, 100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죠? 거기다 중요한 게 뭐예요? 무료로 내비게이션 이걸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은 돈 들여서 박았는데 센서를 그 비용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큰 돈을 들여서 그 회사를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스마트 시대에 자기들도 앞서가겠다고. 내비게이션의 첫 시조가 그건데 지금 내비게이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GPS로 한다 그랬죠? 네. 그 내비게이션보다 더 진화된 게 지금 말씀드린 공간 정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공간 정보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자율주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AR, VR에도 이 공간 정보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실 그 가상이나 그 다음에 증강현실에 있어서 이 공감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얘를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인공위성 보이시나요? 인공위성 보이시죠? 네. 이 위성이 그 유명한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 기억나시나요? 왜 유명해요, 요즘? 저궤도 위성.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 사업을 이제 탁 공개했죠? 그죠? 이 위성을 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뭐 화성 얘기하고, 그 일론 머스크만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멋있는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예, 제프 베조스도 이 위성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요즘 그 위성 쏘는 사업에서 어떤 정도 됐냐면 최근에 한 달 전에 이 위성 145개를 한 번 했었죠. 예,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네. 저 보이시는 저 저궤도 위성을 140개씩 한 번에 쏩니다. 예. 그래서 만 몇 개가 목표죠, 일론은.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저궤도 위성이 왜 중요하냐? 저궤도 위성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리오라고 합니다, 쟤를. 로우의 L자에서 어스 오빗. 그래서 리오라고 불러요. 리오는 왜 중요하냐면 2000km까지 내에 있는 위성이에요. 한 500~600부터 2000 사이에 떠다니는 위성입니다. 그리고 저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U-큐빗인가 그래요. 저렇게 딱 큐빗 모양이잖아요. 네. 저게 이 우주에서 이런 중력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최적화된 모형이래요. 저런 것들을 딱 그 저궤도 안에 2000km 안에 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일단 돈이 싸요. 140개 한 번에 쏜다 그랬죠. 거기다가 지구하고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간 정보라는 거 있어서 최적인 거예요. 쟤네가 찍어내는 그 영상이 그 숫자가 저 위성으로 촬영한 내용이 진정한 자율주행에 반드시 사용될 거예요.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저궤도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쟤네가 찍어내는 공간 정보와 그 자율주행의 인공지능이 완성된다면 자율주행은 진정한 의미에서, 네. 그죠? 저 위성이 찍어낸 공간 정보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합쳐져서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아까 140개를 한 번에 썼다고 했으니 지금 몇 개 정도 올라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1000 몇백 개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써서
위성 관련된 사업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엄청 흥분해가지고 나중에는 회사마다 한 개씩 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쏘지 않기 때문에 임대하거든요. 일론도 저 임대 사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위성을 쌓아놓고 그거를 대신 이제 싸줘서 네네. 대신 싸주기도 하고 위성을 임대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일론의 저궤도 위성은 서비스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합니다. 제가 이제 가까우니까 제가 뿌려주는 인터넷 그 속도가 아주 훌륭해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과 저궤도 위성은 세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게 저렇게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저 기술이 합쳐지면서 VR, AR이 쓸만해진 거예요, 이제. 융합이 됐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IoT, 로보틱스, 인공지능, 5G가 같이 있으면 AR, VR에 기반이 다 닦여진 겁니다. 저 상태에서 저궤도가 있고 공간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R, VR이 쓸만해진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요번 애플 12에 라이다를 넣었다. 예, 라이다 센서를 넣었다. 네네. 왜 넣었냐라고 하면 곧 AR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R이 나온다기보다 AR, 의미 있는 AR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받는 AR 서비스를 내놓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빅텍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하고 가져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냐? 융합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정보의 저런 저궤도 위성의 기술은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하이퍼 사이클 중에 저궤도 위성이요. 2018년도에 보면 그 정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말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이 어떤 현실적인 단계까지 가 있잖아요. 쟤도 나중에 이 같은 거 한번 들여다 보세요. 보시면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저궤도 위성이. 졸업하는 거. 네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합하는 시기, 그 융합하는 환경이 가능해졌다. 쟤네가 융합하면서 오른쪽에 메타버스가 가능해졌고요. 네. 저 가상세계 비즈니스거든요. 그 오른쪽 밑에 있는 닌텐도는 왜 써놨냐? 그래서 아크가 닌텐도를 죽어라고 사는 겁니다. AR, VR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VR, AR의 대표 기업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오큘러스 말씀드렸지만 닌텐도도 대표 기업이에요. 닌텐도 뭐죠? 고인가요? 2년 전인가 난리쳤던 거? 포켓몬고. 예, 포켓몬고. 이게 얼마나 재밌었으면 전 세계 성인들이 그렇게, 네. 그죠? 이미 그 저력을 보여줬던 데잖아요. 그래서 아크는 닌텐도를 계속 삽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결론이에요. 아크가 사면 따라 사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크는 미리 사고도 견딜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사면 견딜 수 없는 상태죠. 환멸을 느끼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크는 제가 말한 그런 순서대로 사지 않아요. 네. 왜냐면 충분히 돈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이 투자시장에서 한 2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슬픈 역사들이 있어요. 그 슬픈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소형주를 잘했던 기술주라고 보기엔 소형주를 잘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유리 스몰 뷰티, 유리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은 한국 증권 역사상 스몰캡 소형주에 있어서 자타가 정말 인정하는 정말 대단한 하우스였어요. 네. 근데 이 하우스가 세상 돈을 다 모을 정도로 히트를 쳤어요. 너무 수익이 잘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네. 유리자산운용이 망한 게 아니라 그 유리 스몰 뷰티가 이제 뷰티가 아니야. 망가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소형주만 하는 회사는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수익을 낼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형주는요, 돈이 많은 회사가 그 종목을 사는 것 때문에 폭등해요, 자체가. 소형주라는 건 조금만 사도 올라가요. 아크가 이미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크가 산다는 것만으로 폭등합니다. 그러면 아크는 자기들조차 수익을 낼 가격에 사지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겠네요. 자기가 조용히 사야 되는데 이제 아크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크는 또 오픈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매 내역을 막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지금 아크 다 아시고 열광하실 거예요. 그럴만하죠. 저는 그
캐시우드를 워낙 그 얼라이언스 번스틴이 있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뭐 우리 직원들 다 압니다.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근데 그만큼 좋아할 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혁신 기술주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크는 이제 큰 덩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우주 항공주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주가를 이렇게 띄워놨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움직였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뒤에 나오는 실과를 뭐 요즘은 좀 짧아졌어요. 몇 년 뒤는 아닐 수도 있죠. 그 실과를 딸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쉽지 않은 심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부터는 제가 아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월급쟁이 투자법. 그러니까 월급쟁이라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들이 투자하는 방법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혁신 기술주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이런 몇 년에 걸쳐서 커다란 성과를 보는 투자 방법. 그러니까 헬스케어 제약주는 특징이 뭐냐면 5년 적자나고 네. 5년째 1000배 납니다. 아이고. 그 회사가. 투자자가 아니라 그 회사는 5년 적자하고 그 임상 3상 통과하면은 네. 1000배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류의 회사들은 5년 동안 적자기 때문에 네. 뭐에 민감할까? 오늘은 제가 자세히 지금 보는 게 시간 꽤 됐죠.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죠? 지금 네.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게 걱정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요 기술주들이 나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이든이 들어올 때 기술주가 악재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이든이 기술주를 싫어해서일까요? 뭐 그런 면도 있네요. 뭐냐면 규제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정확히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많이 풀려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5년 뒤에 3상을 통과할 것 같아요. 그러면 희귀성 질환 치료제예요. 네. 이 3상을 통과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한 500억쯤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약회사는 지금 얼마의 주가가 적당할까요? 적정 주가 판단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해야 되냐면 5년 뒤에 500억을 5년이라는 시간으로 할인해서 지금 얼마인지로 평가하는 게 적정 주가 판별법이에요. 그런데 이 할인할 때 그 금리, 할인하는 비율이 뭐냐? 그게 금리인 거죠. 만약에 금리가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리가 높다면 500억을 5년 동안 할인할 때 연도는 똑같거든요. 이게 식으로 말하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나타나요. 이 N승이 기간이거든요. 제곱식이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 금리는 뭐냐면 R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의 숫자가 커지게 됐을 때 할인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금리가 1%일 때는 5년 뒤 500억이면 지금 얼마다라고 했을 때 거의 굉장히 높은 금액이 나오는데 적정 주가가 높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할인하는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5년 뒤에 500억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적은 금액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주가가 비싸다는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와 금리가 낮을 때 5년 뒤에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기술주가 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얘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하급수 곡선은 무슨 의미냐면 이익을 빨리 낼 수 있다. 그래서 1조를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과 같은 기술주가 아니란 생각 드시나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워렌 버핏도 판단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금리로 할인을 하던 옛날 방식으로 기술주를 할인하면 안 맞는 기술주가 생겨났어요. 왜?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익을 너무 빨리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제약주처럼 5년 뒤에 500억 내는 회사처럼 할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술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런 할인 방법이 아니라 FSR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다른 지표들,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걸로 따지는 지표로 기술주는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과거의 PER이 코스피가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니까 과평가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코스피를 지배하는 종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종목으로 이제 대거 바뀌었어요. 네. 네이버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년이 지나야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기업, 그 사업 부분들이 빠르게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냐? 플랫폼 기업이라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불리한 회사로 지금 보이는 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으로 네이버를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기술주를 투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융합의 속도, 기하급수 곡선에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끼리 융합을 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로 가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 월급쟁이들 투자하듯이 5년 뒤에 성과를 보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건 거예요. 제발 땡겨서 사지 마라. 대출 받아서 얘가 유망하다고 사지는 절대 말고, 제일 좋은 투자법은 내 월급에서 얼마를 매달 사는 방법으로 2년, 3년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결과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내 삶도 피폐해지지 않고. 네. 그런데 어차피 3년 뒤에 올라갈 거니까 내가 대출 받아서 먼저 사지 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악몽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정말 모든 거가 나빠진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 헬스케어 같은 이런 장기적인 성장주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이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이고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혁신 기술로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적립식으로 내 월급에 얼마씩 그 기술을 공부해 가면서 훨씬 더 재밌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혹시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술들을 공부하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기술이 합쳐지면서 매우 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면서 내가 매달 투자를 하신다면 진짜 꿈 같은 얘기지만 꿈이 아닌 일이 2년, 3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투자한다라고 함은 혁신 기술주를 투자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 사이클 같은 것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기술들을 이거 정말 대박이야, 핫해, 이거 정말 혁신 기술이야라는 걸 내 정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한 기술자들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기술의 흐름들에 대해서 지켜봤던 것들 또 그런 근거들을 가진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크는 훌륭하지만 아크를 따라했을 때 어쩌면 나한테는 안 맞는 투자법이라서 내가 당분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아크가 아까 제가 말한 유리스몰 뷰티처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크는 캐시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아마 성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리딩하게 됐기 때문에 이 리딩하는 그 덩치가 자기네를 해치지 않도록 잘못하면 해칠 수 있다는 건 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얼라이언스 번스틴 같은 커다란 회사에서 펀드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뭐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들은 살아남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면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 마지막 화면 하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크 같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회사,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캔쇼라는 회사입니다. 이 캔쇼라는 회사는 지금 직원 한 150명, 160명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2년 전인가요? S&P 글로벌이라고, S&P 아시나요? 스탠다드 푸어스 회사, 걔네한테 5천억에 인수됐습니다. 150명 직원에 5천억 인수되면 인당 얼마예요? 저 회사는 엄청난 인공지능 회사고요. 제가 늦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 좋아해서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회사고, 제가 내놓은 ETF는 지금 위에 보시는 신경제지수 ETF, 컴프라고 하는 KOMP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는 사이즈도 제일 크고 믿을만한 투자자인데 저는 그 밑에 있는 ETF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헤일이라고 말하는 HAIL 티커에 보시면 스마트 모빌리티, 여기 중에서 지금 제가 개별 종목 투자하지 않고 ETF로 투자할 때 공유 회사들,
우버 같은 회사들, 헤일링 하는 회사들을 대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예요. 저는 TAAS라는 얘기 자꾸 드리고 있죠. TAAS가 뭐예요? Transportation as a Service. 자율주행이 비로소 꽃을 피울 때 정말 커질 사업은 TAAS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유 비즈니스는 언젠가 꽃을 피울 걸로 보는데요. 그 공유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을 저는 이제 이 헤일이라는 ETF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 공유 경제가 일반화되지 않았잖아요. 네. 아직 자율주행도 4단계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전적인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사시면 안 돼요. 급하지 않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캔쇼라는 회사는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가면서 계속 공부해 네, 나가면서 맞습니다. 적정한 시기를 맞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는 게. 아크를 뭐 저희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 저희는 일찍부터 아크를 투자해 왔고 저희 유니버스에 2017년 저희가 회사 오픈했을 때 첫 유니버스에서부터 아크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캔쇼도 들어가 있었고요. 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쪽은 캔쇼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그 기술이 현실에 반영되는 속도들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는 네. 항상 준비하는데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혁신 기술주를 투자한다면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기술은 정말 돈을 벌었는데 그 기업은 그 주가는 올랐는데 나는 아깝게도 그 직전에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이기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